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장인의 술 얼마나 하시나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전 옆으로.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일단은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네,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아마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든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를 뭐 감정적인 표현이 표현되거나 이랬을 경우 올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을 좀 아꼈고 네.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대신 글로 쓴 사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본인이 말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아마도 말을 최대한 아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런 한마디 하고 들어갔는데 아마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문서로 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말은 최대한 아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산을 씌워주는 분은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지금은. 나 그냥 생각을 해요. 제 그냥 개인적인 네. 추측인데 혹시나 변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직 밝혀진 건 없고요. 네. 그 의상 쓰신 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아마 그런 추측은 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조사받으러 가면서 만약 같이 가는 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변호인과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또 이런저런 뭐 그럴 수 변호인에게 어떤 조언 같은 예. 걸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일단 차에서 내리면 어떤 표정을 지어라 맞아요. 또 어떤 말에 응답만 하라 뭐 그런 얘기 뭐 이른바 충분히. 코칭을 지도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이게 여론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사안이잖아요. 특히 문다혜 씨는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인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관심도 많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하나 가지고도 네. 정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최대한 말을 아끼는 전략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사죄문을 배포하면서요. 말보다 글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죄문을 배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글 안에는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라는 말을 포함해서 이제 사과하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왔고요. 피해자인 기사님에게 또 감사하다라는 뜻도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또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서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더 송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했다. 사고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에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요. 음주운전한 거 많이 꾸짖음을 받았다. 정말 사죄드린다. 성찰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조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보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거칠었어요. 뭐 저한 무슨 돌멩이 맞은 개구리 문언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이제 막 하자는 거지요.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죄문 보세요. 사실은 이 사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아주 적합한 사죄문 맞습니다. 사죄는 이렇게 써야 돼요. 맞아요. 3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뭔데요? 하나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잘못했다가 적시돼야 돼요. 제일 나쁜 사과가 뭐냐면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요. 직접 잘못한 사람이 적시돼야 돼요. 특정돼야 돼요. 택시 기사분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무엇을 잘못했다? 내가 술 먹고 굉장히 뭐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적합한 표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네. 앞으로 뭐 성찰하면서 살겠다. 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대단히 뭐 잘한 거라고 제가 칭찬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금 사인의 그냥 일반인의 사과문으로서는 적당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다혜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검찰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때마다 정치적 발언을 많이 쏟아냈어요. 일반인이라면 아까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수준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실히 조사받아서 자기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는 게 떳떳하게 밝혀지면 되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게 자기 신한테 오는 어떤 수사들이 마치 정치적인 어떤 수사인 양 굉장히 증폭해서 호소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어떤 잘못이 물론 그 잘못과 이 잘못은 다르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어떤 아버지의 어떤 딸,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딸로서 또 대통령께서 현직에 있으셨을 때 이 살인행위라고까지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점, 그러니까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긴 것에 대한 사죄도 분명히 들어갔더라면 네. 국민들이 그래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높은 네. 수준의 어떤 도덕률에 미치지 못한 점까지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여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뉘앙스가 주는 느낌이 야 언론들이 하다 택시기사한테까지 가갖고 택시기사한테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그러네. 와 언론들 진짜 웃기네. 뭐 지금 이런 뜻이 포함된 거에 뭐예요 이게? 자, 이 말이 성립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택시기사님이 언론 취재에 대해서 나 너무 힘들고 곤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런 사과가 성립이 될 텐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마음을 택시기사님에게 대입시켜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언론 취재는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는 계속적으로 문다혜 씨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그의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는 게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곤혹스러웠던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보면 이 기사님이 신고해 주셔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이 들어있죠. 네. 일단 CCTV 영상을 보면은요, 문다혜 씨가 다른 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또 기대서 한참 동안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이 택시기사님의 증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혀가 꼬부라졌고 눈이 감겨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느 정도 취해 있는지를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택시기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문다혜 씨가 그 정도까지 많이 취해 있었다면은 정말로 택시기사가 그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진과 또 시청자분, 네티즌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경찰이 또 전직 대통령의 딸, 물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은 이 죄는 분명하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러도 비공개로 부를 것이냐 어쩌냐 하면서 또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말 나오냐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네 있네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경찰이 부르는 방법, 이 가지고 형태 가지고 많이 고민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 공보 준칙이라고 해서 어떤 피의자가 유명인이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그런 기준으로 소환을 할 것인지,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인지, 공개 소환을 할 것인지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굉장히 뭐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조율하기도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준칙에 따르면 일단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그리고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상 용산경찰서는 저도 입회를 해보면 그게 워낙에 이제 도심 속에 시내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출구가 일단 하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로는 마련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미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취재진들이 대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그러면 언론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제3의 장소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건 너무나 특혜 시비가 또 불거질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사실상 그 일정 같은 걸 미리 뭐 공지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언론에는 노출이 좀 불가피했던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즉 혐의가 뚜렷해 보이는데 이렇게 13일 만에 사고를 내고 13일 만에 이렇게 부르는 경우 이렇게 늦게 부르는 게 일반적인가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진술이 가능한 정도라면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0.149%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이거는 소주 한 병하고 한 서너 잔 정도를 더 마신 정도로 평균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진술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이제 뚜렷한 정신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일단 일자 조율에는 들어가고요. 네. 이 사건은 조금 뒤로 이제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건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 진척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는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운행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까지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이 피해 차량 운전자, 여기선 택시 기사분이셨죠. 다친 정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합의 여부를 아마 계속해서 이 경찰관은 타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걸 2번, 3번 조사를 할 사안은 아니고 비교적 이제 사실관계는 좀 간단해가지고요. 그럼 합의 여부를 조금 기다려주고 실제로 또 합의가 이뤄진 그 과정을 보면은 그걸 좀 먼저 받고 조사를 하고자 일정 주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요.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가 전해온 얘기를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오늘 조사가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음주운전은요, 이제 공소장에 들어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거기다 이제 사고까지 냈을 때 들어가는 건 혈중 알코올 농도, 이건 객관적으로 이미 수치가 나와 있고, 그러면 몇 킬로미터 정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그 킬로미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짧게 운전한 것과 굉장히 길게 운전한 그 거리는 비난 가능성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요. 양역에도 참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어떤 그 날의 동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차량을 탑승해서 어느 정도까지 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CCTV 등의 객관적 자료도 있겠지만 진술과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력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들일 수밖에 없고, 이건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이 교통사고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그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확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